오늘은 10월 18일이죠. 네. 오늘 토지개발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만들어져 있고 용도 지구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용도 구역은 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건데 이러한 법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면 타법령이라고 그랬죠.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타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타법령을 가지고 그 땅에 규제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지목에 의한 규제, 농지 임야, 지목에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땅에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타법령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 자 보죠.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물을 짓는 것을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 하나 줬고 용도 구역에 의해서 그렇게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나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또 규제가 있는데 그것이 타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목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거, 또 하나는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거.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목에 의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재. 한번 넘기를 보시면 제일 먼저 규제를 지목에 의한 규제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인데 임야에 의해서 우리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임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 걸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산지는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산지에는 규제가 있고 준보존산지에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임야를 사야 된다고 했을 때에 보존산지라고 했을 때는 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이 임야를 샀을 때 내가 사용하는데 뭐를 규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지만은 토지용계가 확인을 때 봤더니 준보존산지야.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임야라고 해서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준보존산지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임야인 경우에 우리가 그 특별법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생긴 것을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얻는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땅에는 현재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가 아닌 땅은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런 목적으로 쓰다가 저런 목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임야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받아야 하냐면 산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보존산지라고 할 때는 규제가 많이 있고 준보존산지라고 할 때는 어떤 거를 짓는다고 해도 규제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규제하는 게 제가 없다 그랬죠. 규제하는 게 없다 그러면
준보전 산지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습니까? 용도지역만. 그렇죠. 또 다시 말씀인데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보전 산지에도 용도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보면 제가 화성시에 임야가 나온 것을 추천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임야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야라고 하더라도 규제라는 것이 없다. 이런 다만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임야를 전용할 때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는 것은 있다. 그런 정도지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4페이지죠. 임업용 산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있고 공인용 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죠. 네. 임업용 산지나 공인용 산지도 용도 지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임업용 산지나 공인용 산지, 보전 산지에서는 우리가 용도 지역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산지관리법에 의한 요것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준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을 보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용도 구역이 있을 수도 있죠.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립어민이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준보전 산지가 아니고 보전 산지에서 아까 공인용 산지라 그랬죠. 공인용 산지에서는 이런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산지정 일시 사용 지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런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다. 준보존산지에는 규제가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용도 지역만큼 지을 수가 있다. 자, 이번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경기도 분당시 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분당은 녹지공원에서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에 관한 이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여기다가 그 불법 훼손된 임야라는 것을 적어 놨지만은 다른 경우에 그 임야를 불법을 훼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지관리과에 직접 찾아가 봐서 여기에 그 불법 훼손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임야에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하면은 자기 산에 자기가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비를 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야에다가는 나무를 심게 돼 있고 나무를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비울 수가 없고 반드시 벌목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목 허가를 받지 않고 짓게끔 되면 이렇게 뭐가 되죠? 불법 훼손 임야라는 것을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에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보게끔 되면 임야에다가 누가 가서 그런다? 나무를 다 비워버리고 뭘 했어? 농사를 짓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 보게끔 되면 지목의 여하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 임야에다가 나무를 비워놓고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이 임야가 농지가 돼요, 안 돼요?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왜? 임야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벌목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나무를 비고 농사를 지었을 때 이미 범법 행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법 임야를 훼손한 것부터 먼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임야든지 간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게끔 된 그 불법 행위를 원상복구시킬 때까지는 아무 허가도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보게끔 되면은 보존 녹지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죠. 네. 그리고 여기 분당구 임해동이죠. 여기 이 번지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임해역 바로 옆에 임야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신 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향이더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직장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다? 이 임야를 상속을 받았대요.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는 직장에 있으니까 상속받은 땅은 아무 상관 안 하지 않고 열심히 그래? 직장 다니고 이제 정년퇴직을 해놓고 이 임야를 저기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봐야 될까 보다 하고 했는데 임야역 바로 옆이죠. 임야역 받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행위하고만 받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지금은 그보다 더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러면 이거 저기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산지 전용 허가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했더니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 때 임목본수도가 있다 그랬죠. 예. 이게 아마 다음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를 강의할 텐데 임목본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임목본수가 있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여기 임목본수도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 나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임목본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 모양 했더니 굵은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 전기톱을 사다가 나무를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임해역이다 보니까 그 대로변 8차선 대로변 옆이다 보니까 나무를 비니까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신고가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나무 비고 있습니다. 왜 이거 나무를 빕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 산에 내 나무 내가 비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뭐 여기 뭐해? 불법에서는 이미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하는 예대버린 거예요. 그런 그 사연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불법 행위를 원상복구를 시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어떤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이 법규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만약에 훼손을 했을 때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게 보면 지금 그 아까 몇 제곱미터죠 이게? 3,200제곱은 이게 뭐야? 1,000평이죠. 예.
한 평이 50만 원씩이면 얼마가죠? 5억이요. 5억을 가지고 한 개도 못 쓰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간다는 동안에 이게 50억의 가치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50억의 가치가 있는 땅을 불법으로 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고 봤더니 보면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던 거에 120%를 다시 다 심어놓고 3년이 지나도록 그 나무가 다시 다 살아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원상복구가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다시 뭐라 해야 돼? 벌목 허가를 받고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때 해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경매로 나온 임야를 가서 보면은 나무가 줄을 맞춰서 이렇게 딱 씌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지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줄 맞춰서 딱 심어지는 것이 가끔마다 경매로 나온 거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경매로 나오기 전에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 훼손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원상복구 시키느라고 나무를 다 심어놓고 한 3년 어떻게 한다? 살게끔 되면은 원상복구가 어떻게 한다? 해지가 된 겁니다. 해지가 됐는데 그동안에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뭘 하게끔 되면은 거기서 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경매가 가끔가다 나오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를 뭘 해야 된다? 원상복구를 시키려면은 원래 있던 나무의 120%를 인목보수의 퍼센트로 120%를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3년 동안을 관리를 해서 그 나무가 다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뭐야? 원상복구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인목을 잘못 훼손을 하게끔 되면은 기본이 원상복구 시키는데 4년은 걸리는 겁니다. 3년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기본이. 그 다음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할 수도 있죠. 무단을 형질 변경하는데 훼손 전 경사도의 110% 이상을 그러니까 만약에 깎아놨다 그러면은 110% 이상을 얻는다? 더 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안반 훼손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다? 절대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포장이나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어떠다? 포장을 한 걸 원상 복구시킬 때는 해제가 할 수 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내가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려면 우리가 뭘 내죠?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보증금을.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누가 하냐면은 원상복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러면 그런 것이 경매가 나왔을 때 제가 가서 보면은 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원상복구 우리가 시켰는데 내년 보면 우리가 나무만 심으면 원상복구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경매로 낙찰 받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어떤다? 다시 개발인허가 신청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허가를 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10%라고 했죠. 110%. 예. 말이 110%지 실질적으로 110%를 원상복구시켜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비용은 다 쓸려 나갈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110%라는 것은 서류상으로지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원상복구시키는 건 110%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끔 되면 문제가 생긴 건 보면 이런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자기가 어떻게 된다 훼손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형사고발당해요.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시해야 된다. 자, 지목에 의해서 지금 제가 규제를 받는 거를 뭘 했냐면은 임야를 했죠. 이제 뭐예요?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에서 전답 과수는 임야와 달리 살 때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죠. 사놓고 나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죠. 살 때부터 보유할 때, 팔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규제를 받는 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아까 임야하고는 조금 성격이 규제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농지는 전부 다 뭘 해야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와 파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고 내가 농사를 지면 되는데 규제는 무슨 규제가 또 있냐면은 농지를 내가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아까 임야인 경우에는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었죠. 보존산지는 규제가 없고 준보존산지는 규제가 없고 보존산지에는 규제가 있었다 그랬죠. 농지도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 일반 농지는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든지 진흥지역이 아니든지 농지는 살 때 뭘 해야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농지를 샀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농사를 얻는다?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농업진흥지역이면은 농사를 짓는 일에 관한 것만 허용이 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것도 허용이 되는데 어떤 허용이 된다 그랬죠? 용도 지역만큼.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용도 지역만큼. 제일 첫 번째 농지의 규제는 6조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먼저 농지에 관한 규제입니다. 두 번째 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된다?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것만 직접적으로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위하는 것은 허가를 하고 농사를 짓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겁니다.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자,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조금 있는데 보면 색깔일 수가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는 이용할 수 없다. 제34조입니다.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 보면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뭐가 있어? 협의가 있죠. 이번에 우리 농지법이 바뀌면서 다시 또 생긴 것이 뭐가 생겼죠? 농지위원회가 생겼죠. 예전에 농지위원회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어떤다? 생긴 겁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제일 첫 번째 농지를 전용할 때 협의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농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농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뭐에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죠.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와 농지 현용 허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겁니다. 농지를 지금 전용한다는 얘기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신고는 이런 겁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전용은 농지 전용 신고예요.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농지위원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는 내가 전용을 하게끔 되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는 게 뭐에 따랐죠? 용도 지역에 따랐죠. 그러면 앞에 땅도 있고 뒤에 땅도 있고 또 앞에 땅도 있죠. 땅 세 개가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있는 것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과수원을 어떤 분이 나 이거를 농지를 전용하겠습니다 하면 농지 전용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뭐에 따라서 내줍니까? 뭐에 따라서 내줘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게 뭐에 따라서 내주죠? 용도 지역에서 따라 내준다. 그러면 내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과수원을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는 공장 같은 걸 지을 수가 있죠.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용도 지역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게 협의를 하냐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거를 그만두고 제조업이라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앞에 땅하고 뒤에 땅은 아직도 과수원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제조업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제조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가구 제조업이라 그러면 칠을 하죠. 라카칠을 하죠. 라카칠 스프레이를 뿌리죠. 스프레이를 뿌리게끔 되면 그 스프레이가 날려서 옆에 농사를 짓는 대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땅의 계획관리 지역의 용도 지역에 의해서 제조업이라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걸 지어서 운영을 했을 때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죠. 그러면 피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가 여기 농지를 전용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에 그런 목적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 허락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한다? 협의를 한다. 누가? 농지위원이. 농지위원이. 그래서 농지위원들이 판단해봐서
그거를 허락을 해주면은 옆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법률상 농지는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이런 용도 지역이니까 내가 이걸 사서 무조건 농사를 이렇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협의입니다. 근데 이 협의가 있다가 없어졌다 그랬죠. 이 조금 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급에 살았다 그랬죠.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야, 너 참 저는 좋다. 너 여기서 학교까지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려? 나 한 40분 걸려. 그밖에 안 걸리냐? 그래, 뭐 여기 뭐 바로 고속도로 올라타면 바로 저기 상일동까지 가다 보니까 뭐 강남이나 어디 가는데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려. 했더니 되게 좋네. 그럼 나도 여기 땅 하나 사야 되겠다. 집 하나 짓게. 해가지고 어떤다? 농지를 하나 샀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전용주택을 짓겠다고. 그 산고, 제 친구가 농지지정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고 잊어먹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장님이 맞은편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내 차가 오는 걸 보고, 난 줄 알고, 손을 흔들면서 차 잡으면 세우라고 해서 손을 흔들더라고. 그 차 세웠죠. 그랬더니, 차 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사장이지? 내가 저기 말이야, 그 이사장 그 친구, 그 왜 농지전용 허가 신청한 거 있지? 예. 그거 어저께 협의해갖고 도장 찍고 왔어. 이제 그 서류가 돌아갈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은 나 대신 이사장이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전용 허가를 받으면은 마을 발전 기금 좀 내게끔 돼 있어. 예, 얼만데요? 주택을 질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50만 원이고 외지인들이 할 때는 200만 원 했으니까 그 돈 200만 원 가지고 그거 좀 우리 집에 좀 갖고 오라고 좀 얘기 좀 해놔줘. 이 사람 부탁해. 이게 농사를 짓는 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지위원이 생긴 것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뜯는 어떡한다? 그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경기도 광주 이쪽은 서울하고 가깝죠? 가깝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농지를 사서 창고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다 받아서 창고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200평 사갖고 집을 짓는 거지만은 1000평, 2000평 사갖고 짓죠. 그러면 땅 산 사람이 제일 먼저 이장부터 먼저 찾아가요. 등기전 해놓고 허가 집어넣기 전에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이장이 농지위원회 주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위원이 그때 5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읍장, 그 다음에 면읍에 있는 주협이나 농협에 이사진 1명, 그 다음에 원로 용놈이 2명, 5명이 들어가갖고 5명이 전원일치제야. 1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근데 대부분 봤을 때 이장이 이건 좀 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가? 이장부터 찾아가서 땅 사고 창고를 지려면 뭐부터 찾아가? 이장부터 찾아가서 이장한테다가 저 누굽니다. 누구신데요? 이번에 농지 3,000평 산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요? 왜라니요. 저도 이제 땅을 샀는데 이 동네 사람인데 마을 발전 기금 좀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받았죠? 그러고 한 3, 4개월 있더니 창고 짓는 거 신청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았는데 도장 찍어줘 안 찍어줘?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게 없어버렸습니다. 이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떤다? 이장이 하지 않고 공무원이 안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전기금 받지 못하게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농지위원회가 다시 생겼죠. 다시 생겼다 보고 그 협의하는 거를 또 농지원이 다시 하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왜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뭐야?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으려면은 협의가 돼야지 허가 서류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통과해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신고는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다? 서류가 돌아가서 법규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허가가 있고 뭐야? 신고가 있고 허가는 반드시 뭘 한다?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45페이지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에는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죠?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농업진흥지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주택, 어업인의 주택, 농축용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고 뭐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광주시에 가서 제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샀어요, 사실은. 평을 샀습니다. 그때 그 땅을 한 10여만 원 정도 주고를 샀어요. 그렇고 제가 집이 없이 그 아파트를 팔고 거기다가 농업인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아파트 그 땅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땅인데 10만 원에 샀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급하니까 당신이 사라고. 그래서 제가 일시불로 줄 테니까 10만 원에 팔아라 그랬더니 일시불로 해서 제가 10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때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봤더니 거기 동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 큰 아들은 장가 갔고 둘째 아들이 어디 시내 가서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자가 배가 불렀어. 그래서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급하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15만 원씩 가야 돼. 내가 10만 원씩 좀 내가 일시불로 다 줄게.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거꾸로 내가 그걸 성사시키면 내가 당신 500 줄게. 그랬더니 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야. 내가 그 대신 설득시키는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일시불로 주겠다. 그랬더니 일시불로 주는 걸로 해갖고 그걸 산 거야 이제. 싸게 산 거죠 보면. 싸게 사놓고 내가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지은 걸 보고 시골 동네에서는 안 하잖아. 그건 내가 그걸 사가지고서는 200평을 사갖고 1억 주고 내가 1000평을 샀는데 200평을 전용 받아갖고 집 지어가지고 금방 내가 1억 6천 주고 팔았거든요. 그게 손해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을 받은 거야. 땅 파는 사람이 많다. 파는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걸 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먹고 그 면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난 이제 들은 얘기야. 면사무소 가고 면사무소 담당자 멱살 딱 짚고 너희 새끼야 여기 땅 집 못 짓는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싸게 파는 땅인데 너희 서울놈 새끼한테다 너 도대체 돈 얼마 처먹고 이거 허가를 내줬어. 이제 멱살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면 담당자가 내가 무슨 돈을 먹고 가줍니까? 여기 보십시오. 농업인의 주택 이렇게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이사 와서 이 집 사갖고 농업인 만들어갖고 농업인 주택이기 때문에 집 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농업진흥지역에 그럼 농업인의 주택을 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질 수 있죠. 그랬더니 알았어. 왜 그 사람도 농업인이 아니야? 농업인이죠. 근데 우리 파는 땅 바로 맞은편에 그 사람이 380평짜리 또 쪼가리 농지를 또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군데도 몇 군데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농업들에 질 수 있단 말이야? 질 수 있죠. 했더니 알았어. 하더니 바로 가갖고 어떡한다? 신청했어. 허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럼 왜 안 내줘? 그랬더니 아니 먼저 이렇게 서울에서 온 사람은 집이 없었는데 당신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준 랬더니 이 사람이 또 술 한 잔 먹고 법도 어떤 놈의 새끼가 만들어 많이 어디 같아. 야 나는 농사일지 나는 안 되고 서울에서 이 정도 부르면 되냐? 어떤 도대체 이런 개 같은 법을 만들어놨냐고 이제 난리친 거야. 그러니까 하도 난리치니까 그게 우리 면사무소 그 담당자가 그 사람 불러갖고 영감님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내가 영감님 땅에도 집을 짓을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거야. 나도 그거 보고 저렇게도 집을 짓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야. 뭘로 지었냐면 여기 보면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고 했죠. 네. 이제 여기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뭐가 들어가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농업인의 주택보다도 더 쉬운 것이 뭐야? 농기계 수리센터야. 농기계 수리센터로 지으십시오. 그런 거야. 그거 하면 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이 이걸 농기계 수리센터를 지었어. 농기계 수리센터로 집 친 거야. 너 보니까 맞은편에 집을 짓는데 뭔가 봤더니 그 집대로 저 영감이 멱살 잡고 어떻게 해줬나 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면 담당자 가르쳐줬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로 진다 그러면 농기계 수리센터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이 기본이 5년이야. 5년 지나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는 농촌에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대부분이 이렇게 어디 있냐면 그 도심 가운데 중심가에 사무실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농기계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죠. 대동하고 동양하고 두 개가 있죠. 예. 회사가 두 개 아니에요. 예. 두 개가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거든. 그러면 뭐 대동이든지 동양이든지 농기계를 사서 고장났다고 연락을 하면은 그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현장 논에 나와서 논에서 고치지 밭에서 고치고 뭐 힘들 때는 그런다 그걸 들고 가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대부분이 나와서 고치는 게 많아. 그렇지만 농기계 수리센터는 농업진흥지역에 어떤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센터를 졌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내가 집을 지었던 데가 사거리고 좀 이렇게 번화가예요. 농업진흥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 수리센터로 이제 건물은 지어놨는데 세를 줘도 세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웃으면서 그랬어. 짓긴 쳤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꽝 아니야? 그렇죠.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한 2, 3개월 동안 비어있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뭐 하겠나 했더니 오늘 어떡한다? 새가 들어왔어. 뭔가 봤더니 자동차 왜 수리소 있죠? 차량 정비센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정비센터 말고 예. 동네 배터리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들어온 거야. 카센터가 들어온 건데 모든 점포는 이름이 있죠. 그 카센터의 이름이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수리센터 그 밑에 뭐야? 카센터야. 그러니까 카센터 이름이 농기계 수리센터야.
그래놓고 그 앞에 뭐야? 경운기 2개 썩은 거 엎어놓고 실질적인 영업은 뭐야? 카센터 영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웃었어. 야, 그런 방법도 있긴 있구나.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 또 뭐가 신고가 들어가서 한 3년 하다가 농기술인한테 뛰어버리고 뭐 할 수 없이 뭐 또 돼 있다가 나중에 안 하다가 이제 5년 지나고 나니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농업인의 주택 질 수 있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 해관 짓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네. 공판장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용의 권한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과 농기의 수리센터 그 말고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농업인의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업 창고 창업되잖아요.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업용 가공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농기의 수리센터 농업인의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우리 한 사람이 왜 농업인의 주택인데 허가 안 났다 그랬죠? 법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게끔 되면 자기가 다른 집이 없을 때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주택에 농업진흥지역에 허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내의 총 재산의 2분의 1 이상이 농사로 짓는 사람만이 허가가 나지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로 짓는 거는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급 받는 건 150만 원이야. 그럼 주 생활이 농업인이 아니고 월급 생활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것만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집이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총 자기가 돈 버는 거에 2분의 1 이상 되는 세 가지 여건에 다 들어와야지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건 중에서 하나라도 탈락을 하게끔 되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여건에 다 맞았죠. 맞으면 농업인의 주택을 짓죠.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업인의 주택을 지었으니까 농업인의 주택을 내가 지어서 한 3년 살다가 농업인이 아는 사람이 그 집을 사면 돼, 안 돼? 보면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인데 건축법에는 농업인의 주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만 농업인의 주택이야. 허가를 받고 건축법에서는 일반 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집을 사는데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 집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만 농업인의 주택이야? 허가 받을 때만. 농업진흥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만 농업인의 주택이고 일단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은 일반 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팔죠. 팔고 나면 또 집이 없죠. 그럼 또 지어 못 져. 또 질 수 있는데 언제 나면 5년이 지나면 질 수 있습니다. 5년 안에는 못 짓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로 나온 것도 가까이 보면 먼저 몇 년 전에 나온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농업진흥지역에다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지었고 하나는 또 옆에다 집을 짓는 거는 그 동네 사람의 그 농업인의 이름을 빌려서 땅 주인은 A고 건물 주인은 B인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건물은 매각 지어졌다. 다른 사람을 지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죠. 다르지 않으니까 법정 상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경매로 나와서 그 사람 보고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줄여달라고 해서 그 건물을 어떤다? 싸게 매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제가 가능한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떤다? 사라고 추천했다는 것이 있었죠.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사라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제가 사라고 추천했다 그랬죠. 왜 그래요? 제가 농업진흥지역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이 안 지어진 농업진흥지역은 사지 말라는 얘기지 건물이 지어진 농업진흥지역은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야?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하나는 뭐야? 임야가 있고 하나는 뭐야?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지목이 전부 다 28개인데 28개 외에 보면 일부러 만들어서 지목이 된 것이 있죠. 농지나 임야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임야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근데 일부러 만드는 것이 있죠. 도로나 공원. 일부러 만드는 건 그건 당연히 도로 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고 공원법에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만들지 않고 염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목이 있잖아요. 그 지목은 지목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돼? 개발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그 땅 지목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뭘 받아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임야와 농지인 경우에는 또 농지법도 적용받고 산지관리법도 또 적용받는 것이다.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도 또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받는 거죠. 개발의 허가, 농지 전용,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 임야, 산지관리법.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농지나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의 허가와 건축법만 받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농지인 경우에는 아까 산지 전용과 마찬가지로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또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 적용받는 것은 농지하고 임야고 그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이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모든 지목은 전부 다 그런다?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땅을, 부동산을 추천하면 같이 현장 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평에 폐교가 된 땅이 하나가 나온 것이 있었어요. 경매로 나왔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있을 때문에 그 도로도 옆에 있고 동네도 가운데에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 분할해서 전원주택을 줘도 되고 상가를 줘도 될 수 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저걸 같이 한번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현장을. 한 분이 이제 가면서 제가 그 토지 이용료 하려고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다 본 거야, 이제 그분들이. 한 분이 내리고서 교수님, 아니 학교 용지를 사갖고 도대체 뭘 쓰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학교 용지에도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있죠. 네. 그리고 학교 용지에 의해서 특별법, 땅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 적용받는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종류의 건물 얼마큼 지을 수 있죠? 용도 지역만큼 지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전하고 농지하고 임야에 특별법을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모든 지목이 전부 다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착각을 하고 학교 용지니까 학교만 지어야 된다. 다른 거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 용지에 학교만 지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언제? 기후단위 계획에서 처음부터 뭐예요?
택지를 만들 때 여기는 학교만 짓겠다고 정해졌을 때는 그때는 학교만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학교를 줬던 땅은 언제든지 학교를 허물고 공장 지면 공장 용지가 되고 공장을 또 허물어서 주유소 지면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고 그 주유소를 허물고 창고를 허물면 창고 용지가 되는 것이지 그 지목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건 아니라는 게 그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146페이지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우리는 어떤 땅이든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게 뭐죠? 영농계획서죠. 내가 영농계획서라는 얘기는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내가 사고 나면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예요. 근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해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좋지만은 안 진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법이 정해진 것이 영농여건 분리농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가지고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죠. 신청을 했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뭐가 돼 있어?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여긴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농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에서 불법 건축물 진 걸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농지법은 그것만 나와 있는 것이지. 불법 건물이 있는 걸 갖고 뭐라고 한 건 없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법에서 보면 아까 농지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여건 분리는 농지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농지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영농여건 분리농지에서는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가끔가다 담당자들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되죠? 행정소송을 해서 제기를 하게끔 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봤는데 행정소송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어떤 관청이든지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잘못해 줬을 때는 감사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감사과에 가서 농지민원 사례집에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사를 안 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에 불법 건물이 있든지 뭐랬든지 농지 취득하는 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여기 해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해도 더 빨리 해결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모든 걸 다 조사를 해보고 이거 담당자가 지금 착각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조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조건은 담당 공무원이 보고 그 해당 농지에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적어놓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맞으니까 이거 영농여건 분리농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전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엔 땅 주인이 가고 여기 이게 해당하는데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좀 지정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공무원이 다시 확인해보고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해 준 경우는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내가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주장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토지 이용자인원에 확인을 해서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딱 지정이 됐을 때만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민원 사례집입니다. 영농요건 분리농지 이렇게 돼 있죠.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자유롭고라고 돼 있죠. 임대가 허용되며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나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된다? 신고로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이 분명히 자유롭다 그랬어요. 취득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준다고 할 때는 이 농지 민원 사례집을 가지고 가서 어떡한다? 보여주고 그래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감사과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